지금 나눠드린 PPT를 보면 이제 첫 번째 여기 해당하는 조직학 개론하고 상피 조직, 그 다음에 이제 피부 조직을 좀 배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50분씩 쉬면서 한 3번에 나눠서 이렇게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3번 강의가 더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결합 조직하고 특수 결합 조직, 그 다음에 근육 조직, 신경 조직을 이렇게 다음 차례로 배우고요. 그리고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소화기 및 호흡기 계통 이 부분을 하나 좀 보고 나머지 좀 더 강론들은 이번 수업에서는 하진 못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조직학이라는 과목을 거의 다 처음으로 이렇게 들어보셨을 텐데요. 조직학을 공부하는 요령, 뭐 제가 이제 학생 때 공부했던 요령들이나 뭐 이런 또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점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은 해부학을 혹시 배워보신 선생님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조직학도 외워야 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근데 무작정 외울 수는 없고요. 마찬가지로 체계적으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그런 방법들인데요. 조직학을 보다 보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오늘 배우는 상피 조직, 이런 상피 조직 같은 경우가 피부에도 나오고 소화기 계통에서도 나오고 여러 다른 이런 장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연관을 시켜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장기마다 그런 조직들이 조금씩 다른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통점이 있지만 다른 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 까먹고 오래 가져갈 수 있고요. 그래야 이제 조직학 공부를 하는데 조금 더 흥미를 더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강조하는 거는 분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조직학 처음 책을 펴다 보면 이제 책에 목차들이 나오잖아요. 그 목차들을 머릿속에 정리를 해놓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여기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이런 조직학은 이런 내용이 있고요. 여기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이 안에도 각각의 또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가 배우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부분을 하고 있는지 그걸 체계적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해놓고 하면 나중에 기억하기도 쉽고 좀 더 체계적으로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를 해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조직학을 하면서 또 어려웠던 점 하나가 용어 문제입니다. 우선은 이제 한글로 이제 우리 의학 용어들을 번역해서 이제 많이 시험 문제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한글 용어가 같은 구조를 얘기하면서도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심지어는 같은 영어 용어조차도 여러 개가 이렇게 같이 혼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선 한글 용어로 하면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선은 영어 용어를 먼저 하나 외우고 그거에 따른 한글 용어들을 정리를 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영어 용어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거에 따라서 같은 용어다는 걸 미리 알아두고 정리를 해놓고 가는 게 좋고요. 아니면 이런 정리가 없다고 보면 계속 헷갈리게 됩니다. 이게 이건지 이게 저건지 계속 헷갈리기 때문에 용어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기본적인 개념을 철저히, 이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 이제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을 철저하게 외워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사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조직학, 해부학도 나중에 보면 이제 땡시라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조직학도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땡시가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는데 그런 땡시를 볼 때 조직학 슬라이드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PPT 사진도 보고요. 그래서 사진을 꼭 잘 알아두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기억할 때도 글로만 기억하게 되면 이게 머릿속에 잘 안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그림으로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해놓으면 그게 좀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수업을 하면서 강조를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조직학 개론을 하겠습니다. 조직학 개론을 보면 우선 조직학이라는 학문은 무엇인가? 현미경을 이용해서 우리 몸의 신체의 구성 성분들의 구조와 기능, 그래서 이제 구조도 보고 또 기능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미경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과학 현미경하고 전자 현미경이 있고요. 과학 현미경은 우리들이
흔히 많이 봤던 그 현미경으로 보는 거고, 전자현미경은 이제 좀 더 다른 이제 기법을 이용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이제 뭐 구조들이 이런 셀들이 있고, 이런 셀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요.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만들고, 기관이 모여서 이런 계통,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모여서 하나의 우리 신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이런 이 정도의 뭐 100나노미터까지 라이트로 이 현미경, 광학 현미경으로도 볼 수 있다고 돼 있고요. 그것보다 이제 전자현미경은 아주 작은 레벨까지, 원자 레벨까지도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조직학을 하면서 많이 보게 되는 이제 조직학 사진들입니다. 이건 해부학이고요. 이제 이게 췌장입니다. 췌장이고요. 췌장의 이제 조직학 슬라이드입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H&E 염색을 한, 어쨌든 대표적인 염색을 한 조직학 췌장의 염색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면역 조직화학 염색이라고 해서 인슐린, 그 다음에 글루카곤이라는 이런 췌장에 분비되는 이 호르몬들을 염색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같은 조직이라도 염색법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이런 세포 하나의 핵이나 이런 세포 기관들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르게 보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간 조직인데요. 간 조직을 확대 배율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 위에 요 세 개는, 이렇게 세 개는 이제 광학현미경이고, 이게 전자현미경인데요. 요게 이제 가장 저배율로 본 간이고요. 이렇게 그래서 혈관도 보이고, 이렇게 큰 구조물들이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는데요. 좀 더 확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좀 더 세포들이 더 잘 보이고, 더 확대를 하게 되면 세포와 세포질도 이렇게 잘 보이게 되고, 전자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이 안에 세포 기관들도 보이고요. 그래서 조직학 사진을 볼 때는 이 배율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봐야 됩니다. 이제 조직학을 이제 볼 때 이제 현미경을 보기 위해서 이제 슬라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뭐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는 않겠는데,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뭐 포르말린으로 이제 조직을 고정을 하고, 이제 세포를 고정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탈수, 투명화, 침투 이런 과정을 거치고요. 뭐 폼에 파라핀으로 이렇게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거를 얇게 이렇게 절편을 이렇게 잘라내고요. 그런 절편들을 이렇게 슬라이스나 아니면 그리드, 이제 전자현미경은 이런 그리드에 올려놓게 되고요. 이렇게 슬라이드에 올려놓거나 해서 요거를 현미경으로 보게 됩니다. 뭐 이런 방법들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건데요. 뭐 이건 자세하게 뭐 지금 알 필요는 없는 거고, 아까 이제 요 방법들을 이제 설명해 놓은 겁니다. 혹시 한번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읽어보시라고 여기다 이렇게 넣어놨고요. 이제 조직학을 보면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점이, 이게 조직학은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단면 영상입니다. 단면 영상이기 때문에 이게 3차원 구조물을 단면으로 자른 거기 때문에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서 구조물들이 되게 다양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달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동그라미밖에 안 보이고,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동그란 게 안에 보이고,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이 단면 조직학 슬라이드가 3차원으로 어떤 구조물을 보고 있는지 이런 걸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슬라이드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염색약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런 거는 학생 때, 이제 고등학교 때나 이럴 때 좀 얘기를 들어봤을 텐데, 이 염색 염료에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베이직 다이, 엑시딕 다이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베이직 다이는 이 엑시드를 염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염기성 염료에 잘 염색이 되는 물질들을 베이소필릭 서브스턴스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염기성 염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우리 염료가 이렇게 헤마토실린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산성 염료는 마찬가지로 이제 이 베이스 염기를 염색하는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물질들을 엑시도필릭 서브스턴스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거의 대표적인 염색약 중에 하나가 에오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섞어서 같이 염색하는 게 HNE 염색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런 조직 염색법입니다. 뭐 꼭 염기성 염색이라고 해서 파란색은 이게 지금 파란색으로 하는 게 이제 헤마토칠린이 좀 파란색이고 에오신이 빨간색이라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산성 염기도 블루가 될 수도 있고 그린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색깔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HNE 염색입니다. 헤마토칠린 에오신 염색이고요. 이게 가장 이제 조직의 구조를 보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염색법이고, 지금 이 세포를 하나 보시게 되면 이 핵 부분은 DNA, 그다음에 조직 RNA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엑시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베이직 다이의 염색이 돼서 이렇게 좀 파랗게 보이고요. 이 사이토플라즘은 이런데 프로테인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산성 염료에 염색이 돼서 이렇게 빨갛게, 그러니까 에오신의 염색이 돼서 이렇게 빨갛게 보입니다. 또 다른 염색법 중에 하나가 이 마슨스 트라이크롬 염색법인데요. 요거는 이제 여기 보면 결체 조직, 다음 시간에 배울 결체 조직을 염색하는데 가장 이제 유용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결체 조직에는 콜라겐, 뭐 그 다음에 이 엘라스틱 파이버 이러는 무슨 섬유가 있습니다. 그런 섬유를 염색을 이렇게 다르게도 할 수 있고 잘 보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염색되는 부분이 있죠. 이런 게 지금 콜라겐 파이버가 염색이 된 거고요. 그래서 결체 조직을 볼 때 유용한 염색법 하면 마슨스 트라이크롬 염색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결체 조직 할 때 이 염색법이 많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요 내용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고, 한 가지 더 이제 또 메타크로마티아라는 염색 이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염료의 색깔과 다르게 염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에오시노필 같은 경우는 빨간색이고 조직을 빨갛게 염색을 시키는데 빨간색 염료가 조직을 염색했더니 파랗게 변하더라. 그런 뜻입니다. 뭐 이게 메타크로마틱 이런 내용이 나오면 그런 뜻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HNE 염색이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염색이고 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주의점들을 좀 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에서 이제 슬라이드로 이제 관찰을 하게 되는데, 이제 조직을 슬라이드로 볼 때, 이게 염색으로 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염색이 안 되면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조직 염색 과정에서 그런 구조물들이 뭐 씻겨나가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되지 않는 성분들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원 이미지에서 3차원 구조를 추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조직을 바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아까 말했듯이 고정하고 뭐 잘라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인공산물, 그러니까 뭐 아티팩트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물들을 잘 볼 수 있게 이런 아티팩트와 실제 구조물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수업하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갈 겁니다.